자, 그러면 습득을 위해서 당연히 뭐다? 한 번쯤은 이제 이거 공식 딱 보고 단번에 외우면 좋겠죠. 근데 그게 좀 어렵더라. 결국 여러 번 풀어봐야 되는 건데 일단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처지공생을 일단은 그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보시면 돼요. 일단 뭐 공식이 이렇구나, 그리고 이게 뭘 의미하는구나, 경심이 필요하고 기울기가 필요하는구나, 그리고 뭐다? 개수가 필요하는구나. 결국 살림 공식에서 아까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필요한 요소가 세 가지가 있어야지 내가 풀 수 있다. 그럼 세 가지 다 줄 거예요. 세 가지 다 있어야지 풀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 이 기울기 같은 경우 우리가 기울기라고 해서 퍼센테이지 기울기가 있고 각 도단위 기울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로 나올 수 다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로 풀 수 있는 방법 한번 다 학습을 해봅시다. 자, 보통 문제가 이렇게 많이 출제인데, 자, 경사가 일단 경사를 50%로 줄게. 자, 그리고 이때 경심을 줄게. 경심 한 1m 정도로 하자. 그리고 유속 계수를 0.35 정도로 줄게. 일단 세 포인트 다 줬어요. 이때 처지에 의한 유속은 얼마인가 라고 이제 불러. 그럼 공식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는데, 자, 문제는 처지 공식에서 이 기울기 같은 경우에는요, 단위를 퍼센테이지 개념으로 우리가 넣어줘야 돼요. 그렇게 약속을 했는 겁니다. 그렇게 풀으란 거예요. 자, 그러면 당장 일단은 50%를 줬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죠. 그리고 퍼센테이지는 백분율 단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0.5로 넣어준다. 예를 들어 5% 나왔다. 그럼 0.05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공식 있는 것들을 대입하고 그 공학용 계산기의 힘을 좀 빌어서, 자, 루트 단위 계산해보니까 대략 얼마 나오더라? 약 0.25 정도가 나옵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제 학습자분들께서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뭐냐, 갑자기 도가 나오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께서 이게 퍼센테이지 단위로 우리가 한산해서 넣어줘야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게 상관없지만, 막상 모르고 가면 기울기가 쓴 거, 도 나왔네? 그럼 뭐다? 그냥 30을 그대로 넣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게 아니죠. 퍼센테이지 개념입니다. 자, 경심이랑 일단 유속계수는 유사하게 놔두고, 자, 경사가 만약에 도 단위로 나왔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 도 단위를 뭐 한다? 퍼센테이지 단위로 환산해 줘야 돼요. 이것도 그래야지 단위가 맞으니까. 자, 그때 경사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보통 밑변분의 높이가 뭐다? 퍼센테이지 경사였죠. 자, 그러면 밑변분의 높이는 삼각법 계산상 사인이나 코사인은 빗변을 이용하는 개념이에요. 빗변. 보통 빗변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결국 탄젠트 개념에 밑변분의 높이 개념, 탄젠트 개념을 이용하면은 뭐다? 퍼센테이지 단위로 환산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탄젠트 각도를 넣어줘서 공학용 계산기에 공학용 계산기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탄젠트라는 단어는 버튼이 있어요. 그거 누르시고 30 한 다음에 이꼬르를 눌러주시면, 자, 이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탄젠트 단어 누르고 두 번째로 30이라는 단어 눌러주시고 이꼬르라는 단어 있을 겁니다. 이거 눌러주시면은 값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찾아주면 되는구나. 그랬더니 뭐다? 30도일 때는 58%가 나오더라. 자, 그러면은 이 58%로 당연히 적용하면 되겠죠. 0.58로 넣어주니까 대략 값이 0.27 정도가 나오더라.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지 공식이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학습자분들께서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저거예요. 이 각도로 나왔을 때 이거 갑자기 도로 나오네? 나 퍼센테이지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식으로 많이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탄젠트 넣어서 변환시켜주면 되니까 그게 걱정하지 마시고 요것만 그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 보시면은 매닝 공식이 나옵니다. 매닝 공식. 자, 이것도 최근에 이제 좀 조금씩 얼굴을 보이기 시작한 그런 공식인데, 공식은 보시는 것처럼 뭐 n분의 1 조도 계수와 그리고 뭐다? 경심과 기울기를 이용한다는 거.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주겠는데, 이것도 좀 많이 질문을 주시는 편인데, 이 위쪽에 3분의 2승이랑 2분의 1승은 뭐 어떻게 계산기를 두들겨야 되는가, 이런 것도 질문이 많이 나와요. 자, 일단 한번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께 습득하시는 게 제일 빠르니까, 자, 조도 개수를 일단 예를 들어 0.07을 줄게, 유적을 줄게, 윤변을 줄게. 이게 최근에 나왔던 이제 여러분께서 학습하시게 될 문제인데, 그리고 기울기를 5%로 줄게. 자, 이때 보시면 나는 3개만 있으면 되는데 4개가 나왔네? 근데 경심이란 게 없어요. 자, 여러분께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워두셔야 할 게 뭐였다?
경심 공식이 있었죠. 경심이 뭐였다? 경심은 유적과 윤변을 통해서 구한다 했었죠. 유적과 윤변. 유적 나누기 윤변이 뭐였다? 유적 나누기 윤변이 경심이었다. 자, 그래서 경심은 유적 나누기 윤변을 통해서 구해주니까 뭐 일단 5 나누기 2.5니까 일단 2네. 경심이 이 정도구나. 일단 알았어. 숫자를 하나 소출해냈어요. 자, 그럼 공식 그대로 넣어봅니다. 일단은 초독에서 0.07이니까 0.07분의 1 그리고 곱하기 경심 넣어주고 2의 3분의 2승 그리고 지금 기울기를 5% 줬으니까 0.05 100분류 단위 2분의 1승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사람들이 조금 이제 또 어려워하시는 게 뭐다? 3분의 2승과 2분의 1승 어떻게 하느냐? 자, 계산기를 여러분께서 일단은 잡으시고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간혹가다 이제 이렇게 접하게 되실 건데 이런 상황을 그때는 쉽게 공학에서 좀 잘 두둑이내시는 분은 바로 하겠지만 만약에 내가 좀 이거 이해 못하겠어 이러시면 이걸 하세요. 일단은 3분의 2라는 거를 먼저 여러분께서 구하세요. 2 나누기 3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대략 뭐 0.666 하다가 뭐 마지막에 7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대략적으로 어쨌거나 0.667 정도로 보면 되겠구나. 값을 찾으세요. 그리고 2분의 1 같은 경우에는 0.5죠. 뭐다? 계산기 두드실 때 2를 누르시고 승이라는 개념이 다 그런 그 버튼이 있을 겁니다. 그걸 눌러주시고 뭐 한다? 0.667을 넣어준다. 여기 같은 경우는 0.05 해놓고 위에 그 자승하는 버튼 눌러주고 0.5로 치시면 돼요. 자, 그런 식으로 하시는 방법입니다. 보통 많이 이제 하면 막 나는 이 값이 안 나와요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2를 누르시고 이거 자승 개념에 승 버튼 누르신 다음에 2 나누기 3을 해버리세요. 이게 3분의 2니까 2 나누기 3을 해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인식을 다르게 해요. 계산기가.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하시는 분들 제가 뭐 질문을 받거나 접해보면은 이거 백날 계산기가 어떻게 하냐 이 질문 은근히 많아요. 탄젠트 어떻게 뭐 버튼 누르는지. 그래서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좀 다르게 설명드린 것보다 이렇게 하세요 하는 게 오히려 더 이해를 쉬워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대략적인 값이 나옵니다. 맞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은 2에 0.667승 뭐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대략 1.5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0.05에 0.5승을 해주니까 2.24 정도 나왔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그냥 나머지 숫자들은 단순하게 곱해주시면 되니까 그래서 값이 얼마 나온다 이렇게 도출해 주시면 돼요. 매닝 공식을 경심을 친절하게 줄 수도 있겠지만은 대략 보통은 이제 유적과 윤변을 값을 줘놓고 이제 구하는 개념이 더 크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것까지 한 번 더 그러니까 좀 한번 꼬은 거죠. 보통 같으면 이렇게 한 번에 줄 수 있는 내용은 다 주겠지만 그게 아니라 니들이 경심까지 풀 수 있느냐 그 공식까지 아느냐 그걸 한 번 더 본 겁니다. 자, 매닝 공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제가 근데 주로 안 쓰거나 중요도가 떨어진다 싶은 내용은 그냥 공식 그냥 참고하세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중요하고 좀 자주 나오고 한다 싶으면은 무조건 이렇게 한 번에라도 예시를 더 보여드려서 이해를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 이렇게 같이 풀어드리고 나면은 뭐 문제가 바뀐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뭐 내용도 어차피 똑같으니까 한 번만 하시면 충분하실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평균 유속을 일단 마무리 짓고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시우량법이 나옵니다. 시우량법은 우리가 봤었지만은 사방이나 임도는 어쨌거나 물의 영향을 받는 그러한 그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게 어차피 내용 자체가 같은 살림이지만 다른 과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다르고 있는 건데 당연히 이럴 때 한 번 더 공부하면 좋겠죠. 자, 시우량법 바로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시우량법은 한번 하셨으니까 머리에 조금 남으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암기하시고 아시는 분들은 다시 재복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공식은 일단 이거 네,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문제 통해서 보는 게 제일 장땡이죠. 자, 면적 나오겠죠. 그리고 시우량 주겠죠. 자, 면적 일단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시우량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뭐다? 이때 유고개수를 줄게. 유고개수 얼마? 0.7로 일단 줄게. 자, 그래서 그냥 한번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단 주의할 거 뭐였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면적. 그래서 단위가 혹시라도 보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까 매닝 공식 같은 경우에도 매닝 공식이 처지가
공식 같은 경우에도 이 퍼센테이지 개념을 보통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기울기를 뭐 도가 나왔을 때는 다시 환산해 준다든지 그런 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는데, 자 1헥타르 같은 경우 이게 헥타르가 아니라 여기 면적 단위 미터 제곱 단위로 우리가 넣어줘야 된다. 자 그럼 1헥타르는 100m 곱하기 100m 했으니까 뭐다? 10,000 미터 제곱이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자 있는 그대로 넣어주니까 0.7 곱하기 10,000 곱하기 뭐 1000분의 200 60 곱하기 60 해주니까 열심히 계산을 했더니만 대략 0.39 정도 값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도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셨던 내용이고 면적에 대한 그것만 좀 주의하신다면 이것도 여러분께서 가져가실 수 있는 내용이겠죠. 자, 휴유량법은 이렇게만 마무리 짓고,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합리식법이 나옵니다. 합리식법. 자, 합리식법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한번 보셨던 내용이겠지만, 자, 0.002778이라는 것 자체가 360분의 1에서 온 거예요. 자, CIL이라는 것보다 휴거 개수, 강우 강도, 유형 면적이다. 자, 이것도 그러면은 뭐 공식에 뭐 따로 뭐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문제 한번 봐가지고 한번 습득 다시 해보도록 합시다. 보통은 이제 이걸 많이 외우고 계실 테니까. 자, 일단은 당연히 필요한 유형 면적 일단 50헥타르 나왔네. 그리고 시우량 80 정도로 줄게. 개수 0.7로 줄게. 넣어주면 되겠죠. 0.00278 그리고 제가 일단은 여기에서 이게 1 나누기 360 하면은 요게 나와요. 0.027 어디서 나온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자 그리고 뭐 단순하게 대입을 해주니까 얼마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또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유형 면적이 뭐 얼마더라 그때? 5,000m 제곱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던데, 이때 뭐 합리식법을 이용해서 풀어라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5,000이면은 면적에 그냥 5,000 그대로 넣어주면 되냐? 아니었죠. 헥타르 단위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변화를 해줘야 됩니다. 자, 혹시라도 이런 경우에 접하게 되신다. 그럼 뭐다? 일단 우리가 1헥타르가 얼마 됐죠? 10,000m 제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만약에 보기에서 5,000m 제곱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한다? 그대로 비율로 해주면 되죠. 0.5 헥타르네. 이걸 그대로 뭐 한다?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단위 환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합리식법을 접하게 되실 때는 보통은 무조건까지 하는데 지금까지는 헥타르로만 줬기 때문에 헥타르로만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지만, 다른 분야에서 제가 간혹 가다가 이제 입방미터 개념 입방미터하고 미터 제곱의 면적 단위가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단위 환산도 해줘야 된다는 거. 자,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지형에 따른 유거 개수가 있는데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유거 개수는요, 일단은 뭐 산림 분야에서 유거 개수는 보통 주어져요. 정해져 있긴 하지만은 이게 뭔지는 아셔야겠죠. 강우량과 유출량의 비율이에요. 강우량. 그러니까 강우량이 얼마나 났어요. 근데 하천으로 빠져나가는 유출량이 얼마나 되네요. 내리는 양과 빠져나가는 유출량의 그 비율을 보통 말하는 건데, 이게 황폐가 심할수록 보통 유거 개수가 높아져요. 숫자가. 자, 밑에 보시면 산림에서 우리가 보통 조사를 해서 찾아낸 절대값 개념으로 봤을 때 임상이 양호한 산지 유역은 0.35에서 45 정도의 유거 개수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불량할 경우에는 높아지죠. 0.45에서 0.6. 자, 그리고 황폐가 심할 경우 0.6에서 0.8 정도 값이 나오더라. 그리고 아예 민둥상이 되면 1 정도의 유거 개수 값이 나오더라. 황폐가 심해질수록 이 강수량과 그 유출량의 비율 자체 커지는구나.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거 개수는 별도로 이렇게 막 묶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은, 왜냐면 그냥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주어지는 개념이지만 이런 거구나 정도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는 유거 개수 합리식법 끝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침식 종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